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이제 56.4조 원 대해서 일부 25조 정도 재원 조정을 하고 세출 삭감 46조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보건데 저도 이제 이쪽 분야 약간의 전문가잖아요. 정말로 우리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영리하게 잘했어요. 자,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이나 민주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관가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편기금 20조를 이제 갖다 썼잖아요. 예편기금은 이제 환율 안정용을 위한 비상재원이잖아요. 웬만큼에 손 안 댔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었는데 재정당국에서 굉장히 절제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용도로 했지만 실제는 적자 국채 보존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험 적립금 요거는요 뭐냐면요 보험금이 일시에 인출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비상으로 적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에서도 이 적립금은 세입 세출 바깥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는 거는 민간 차입금을 갖다 쓰는 거다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이 차관님 잘 짚어보세요. 정확하게 관련법을 좀 보셔가지고 과연 이게 정부가 쉽게 갖다 할 수 있는 전입 전출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인지 아니면은 예산 총칙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갖다 써야 될 민간 차입금인지를 잘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삭감을 지금 46조를 좀 했죠. 지방교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세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수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정산소요가 발생을 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해라. 지금 그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정부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18.6조를 그냥 한 해에 다 그냥 정산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월 달에. 그렇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래서 지방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작년에 부동산이 꺼지고 하면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해서 지방 세수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요거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는 간급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제 국채 이자 7조 8천억을 또 안 갚으셨잖아요. 공작이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하튼 정부 간의 회계지만은 한 4천억 정도 또 이게 가산 금리도 좀 불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좀 물을 수밖에 없는 좀 상황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 보시면은 4조 6천억인데 물경 70%가 넘는 3조 3천억을 불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예비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기재부에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별적으로 우리 추진한 정부의 어떤 조치 내역의 어떤 당부나 유법성을 이제 논의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접근을 좀 취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통상에 있어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세입을 합리적으로 증대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죠. 비상 세수 대책을 강구를 좀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감면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또 그리고 100조가 넘어가는 우리 국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 강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세출 조정이도 세출 조정도 정말 정부가 이거는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에 정부가 허리띠를 절라면은 좀 고통 분 다음에 솔선수범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통상 공무원이 직접 쓰는 게 뭡니까? 여비, 업추비 이러한 일반적인 경비들을 많이 줄입니다. 관서 운영 경비도 줄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좀 이렇게 고통 분담을 가속화할수록 하도록 좀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재량 지출을 줄임에 있어서도 그 다음 재량 지출이에요. 그러면은 다소 집행에 있어서 좀 융통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집행 시기를 좀 조절해도 문제가 안 되는 SOC라든지 농업토목공사 등 이쪽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단지 그걸 어디서 했느냐. 대부분의 경우를 20조, 18조, 6조, 6천억을 그냥 지방 그리고 공공기관 다른 부분 있잖아요. 다른 회계에 줘야 될 돈을 그냥 안 줘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대신 기재부가 이렇게 편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고통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국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성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모두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자초한 중앙부처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경비를 절감을 했어야 되죠. 예,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재발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부는 확정된 규모와 내역대로 그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세수 결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국회가 책정해 준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이행을 다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규모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중요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은 그거를 국회한테 가져왔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존중하는 거죠. 과거에 다 그렇게 해왔어요. 과거에 세수결손 지난 20년간 9차례 세수결손이 생겼지만은 6번의 경우에는 전부 다가 세입 세출 변경을 하는 추경을 가져왔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결정서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워낙에 그 세수 결손 부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는 잉여금이라든지 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물경 이게 56.4조 예산 대비 14.1%라는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예.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일단은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충고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저게 예산안에 있는 저희가 국가 채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